드라마에서 한국의 카운터는 총 5명으로 표현되는데요. 웹툰에서는 총 8명의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추여선의 팀이 A팀, 나머지 3명은 B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팀은 2년 주기로 역할을 번갈아 하며 A팀은 중진시에 머물면서 악기를 캐치하고 B팀은 전국적으로 악기를 쫓는 역할입니다. 추여사의 인물 소개를 보면 최장물이 원래 파스타집을 만들려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A팀이 중진시에 머물 때는 국수를, B팀이 머물 때는 파스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청씨는 애플망고 시폰 케이크를 사러 제과점에 갔다가 거울 속 여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요. 이는 백향이에게 들어가 있는 악기가 지청신을 알아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웹툰에서는 반대로 지청신이 백향이를 먼저 알아보는데요. 야구장에 난입한 백향이의 모습을 보고 자신과 같은 악기 힘을 눈치챈 지청신이 먼저 백향이에게 접근합니다. 카운터들이 힘을 몇 배까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융해땅. 하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땅인데요. 이렇게 지구에서 흐르는 융해땅은 7년 전 지구로 도망간 악기들을 부르는 융해 현상입니다. 소문이는 카운터의 능력을 얻게 되면서 일반인의 2~3배 정도 되는 괴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 힘으로 소문이는 도저히 10대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차례대로 무찌릅니다. 사실 원작을 잘 살린 설정이기는 합니다. 웹툰에서는 소문이가 이렇게 갑자기 갖게 된 힘을 친구들이 의심하자 율락화를 배워서 그렇다고 얼버무리는데요. 그 덕분에 소문이는 학교에서 율락화 선배라고 불리게 됩니다. 3화에서 가모탁은 조작된 사건 파일을 읽고 형사 김정영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모탁은 그녀가 자신의 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정영은 웹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인데요. 웹툰에서 가모탁의 후배로 등장하는 경찰이 있는데 드라마화 되면서 이 후배가 김정영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청신에게 난도질을 당한 진 회장, 가모탁과 소관부부가 조사했던 김영림, 추여사의 아들로 보이는 권수호 역시 드라마에서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6화에서 카운터들은 노원규를 태신건설 앞에 갖다 놓기 위해 리모컨을 이용해서 CCTV를 교란시킵니다. 이 리모컨은 카운터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최장물이 나눠준 것인데요. 웹툰에서는 땅이 흐를 때 카운터들은 저승사람으로 간주되어 CCTV에 잡히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하지만 상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와 함께 갔던 경기장 티켓을 가지고 다니는 지청신. 사실 웹툰에서 지청신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인물인데요. 소관 부부의 사고를 처리한 이후 조직에게 배신당해 총에 맞게 되는 인물입니다. 드라마에서 지청신 머리에 있던 이 흉터는 원작에서는 총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었던 부분인데요. 웹툰에서는 악을 상징하는 그 자체로 표현된 인물인데 드라마에서는 좀 다른 캐릭터로 그려질 것 같아서 앞으로의 내용이 기대됩니다. 하나는 잡는 소문이의 손을 건드렸다가 우연히 소문이의 과거를 읽게 되는데요. 웹툰에서는 하나와 소문이가 등산객 부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부의 딸을 찾아갔던 장면에서 기억을 잃게 됩니다. 가모탁은 무려 6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카운터가 된 인물입니다. 깨어난 가모탁은 주머니에 남아있던 소관의 명함을 발견하고 7년 전 자신이 옥상에서 떨어지던 날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인물 또한 소관임을 알게 되는데요. 웹툰에서 두 인물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가모탁이 먼저 사고를 당한 이후에 후임으로 들어왔던 소관 부부가 가모탁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연이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소문이가 소관 부부의 아들임을 알게 된 가모탁은 하나에게 자신의 기억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가모탁의 기억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도 읽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데요. 웹툰 속 하나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중진시의 융해 땅이 흐르기 시작한 7년 전 일부터 가능합니다.
가모탁은 그 이전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가 가모탁의 기억을 읽을 수 없다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아직 카운터를 할지 말지 갈팡질팡하던 소문이는 카운터의 첫 번째 임무로 아이를 구하면서 카운터를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웹툰에서는 위겐이 카운터의 대가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바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소문이는 카운터 제안을 바로 승낙합니다. 추가된 설정으로 인해 좀 더 히어로물 다워진 면이 있는 것 같죠? 참고로 웹툰에서 소문이의 첫 번째 카운터 임무는 석장 에피소드입니다. 백향이는 백화점에 들이닥친 카운터들을 상대하다가 하나의 기억을 잃습니다. 백향이는 이때 하나의 가족이 동반가족 자살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는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기를 인식하고 대화까지 하는 3단계 악기부터 부를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3단계 악기는 숙주를 옮겨 탈 수 있다고도 잠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웹툰에서는 물체를 이용해서 기억을 잃는 악기가 등장하며 융의 땅을 인식하고 카운터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힘이 세진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4화에서 소문이는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강력한 융의 땅을 소환하기까지 하는데요. 웹툰에서는 소문이와 카운터들, 융인까지 모두 모르고 있다가 시즌1 후반부에 가서야 소문이가 융의 땅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융에 있는 인물들은 비교적 어린 오시기부터 위겐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툰 속 융이는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악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겐 역시 독일인이며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지만 융의 땅에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설정인데요. 때문에 소문이는 융에서 루머라고 불립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융인이 있는 곳인 융은 비교적 심플하게 묘사되는데요. 웹툰에서 융인이 있는 곳은 융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간이역 같은 곳입니다. 융은 인간이 죽은 후 오게 되는 마을이며 이곳에서 삶을 다시 살고 그 후에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소문이의 기억으로 들어간 소문이와 하나. 지청신은 하나를 알아보고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습니다. 웹툰에서는 하나 혼자 소문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지청신이 하나를 알아보자 하나는 바로 기억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기억 속에서 주변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설정은 웹툰에서는 없던 부분인데 과연 어떤 파동을 일으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와 원작 웹툰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생략된 캐릭터들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들과 추가된 에피소드도 보였습니다. 저는 시즌2 초반까지 본 상태인데 드라마를 비교해보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 더욱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아직 웹툰을 안 보셨다면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